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무리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조금의 잔소리를 하자면, 듣는 친구들은 열심히 듣는데 안 듣는 친구들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안 듣고 넘겨서 100%를 편하게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못 들은 부분 다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딴소리 같다 하는 부분 넘길 수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확인합니다, 공책. 그래서 우리 효과적인 의사소통 계속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거를 하기 전에 보자. 어, 이거를 하기 전에 교과서 77쪽에서 79쪽을 먼저 여러분들이 풀고 오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이게 다른 반, 우리가 첫 시간 때 월요일 날 아침 시간에 수업이 다른 곳에 대체된 곳이 있어서 우리가 수업이 약간 어긋나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똑바로 하려고 이 수업 하는 거니까 조금 오늘은 짧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고 그냥 정답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다 풀고 오셨죠? 자, 첫 번째 77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담화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담화의 특성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담화의 특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알았죠. 담화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봅시다.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하철 노약자석, 노약자석이네요. 그리고 얘는 여기 써있네.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고, 그다음 얘는 도서관 열람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각각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 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노약자석 앞에서는, 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네, 그렇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라는 의미가 될 거고, 나 부분은 네, 떠들거나 소음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 부분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둡시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각 상황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담화의 특성은 뭡니까? 그렇죠.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같은 발화 장소, 같은 발화가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같은 발화가 장소라는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떤 소설이 하나 나와요. 이 소설 속에 담화를 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보고 맥락을 고려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장이에요. 아래층인데 되게 그런 식으로 말할 것 없잖아요. 갑자기 연극 톤이 됐다. 그쵸? 되게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하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 하시네요. 이틀거리로 전화를 해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절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짜증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해 주시고 주의해 주세요 라고 이제 엄포를 놓고 있네요. 자, 이 상황을 보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누구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위층 아래층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쵸? 아래층 사람이랑 위층 사람이 되겠네요. 대화의 주된 내용은
아래층 사람이 위층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위층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항의를 하고 있고 윗집 사람은 아래층 사람의 항의 전화 때문에 엄청 불쾌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맥락을 봅시다.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이 층간 소음 때문에 전화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그쵸? 맥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쵸? 공간이나 장소가 어딘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맥락이라고 했어요. 자, 두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층 사람도 아래층 사람도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있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른 사람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걸 전혀 관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에 이어집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도 들리고 10분 가까이 지나서 문이 열렸다. 이웃사촌이라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뗄 겨름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우두망찰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정신이 얼떨떨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이래요. 자,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걸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위층 사람의 어떤 처지예요? 위층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파악해보자 했는데, 그렇죠. 위체어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이 솔솔 속에 나라면 어떻게 말했을지를 생각해보고 대화할 때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해봅시다. 네, 소소성 나라면 어떻게 말해볼지 각자 말해보시고요. 맥락을 고려해야 될 까닭은 뭘까요? 그렇죠. 맥락을 고려해서 말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아니면 갈등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친구 중에 엄청 친한 친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친구예요. 지금 한 10년째 친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요즘에 이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삐딱하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막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 이 친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랑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이 강아지한테 확 때려버릴라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화나가지고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우리 강아지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뭐 이 일 하나만 가지고는 맞잖아요. 선생님 친구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얘가 계속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치다가는 지 삶을 편하게 사는 건 맞지만 세상이 어떤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키도 작거든요. 그 조그만한 여자애가 지나가다가 뭐 자기보다 더 세고 요즘 무서운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묻지마 폭행 이런 거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만나서 막 맞거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나도 그렇고 친구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친구가 결혼을 했거든요. 친구 남편도 그렇고 이제 걔한테 맨날 얘기해요. 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니 꼽게 듣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라 네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싫다 나는 옳지 않은 소리를 안 한다라고 하다가도 하도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조금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자기가 그래
그냥 싸우지 말고 한번 참아보자 라는 거를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어제 친구가 전화 와서 말하기를, 야, 나 그 말 한 후로 계속 참고 있는데 나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막 얘기를 해주는데, 또 이제 강아지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좀 더 큰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나 봐. 근데 그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좀 큰 시바견이랬나? 그래서 그 시바견이 막 자기 작은 강아지한테 막 이렇게 뛰어와서 자기네 강아지가 엄청 무서워서 쫄아서 낑낑대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아니 저기요 라고 뭐라 하려고 했는데 우리들의 말이 생각나서 그냥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편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시국에 마스크도 안 쓰고 왔대요. 그걸 보고도 완전 짜증이 났지만 그걸 또 참았대.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이 나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네가 뭐라고 해야 되지? 네가 생각할 때 그 잘된 일이고 못된 일이고를 떠나서 네한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조금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걔가 죄송한데 이 말을 엄청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공손하게 어떻게 말하는데 네 걔를 묶어라는 말을 공손하게 말해봐 라고 나한테 하길래 죄송한데 걔가 너무 커서 우리 걔가 무서워하는데 조금만 줄을 작게 잡아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 라고 하니까 아 근데 왜 그렇게 길게 말해야 돼? 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를 고려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뭔가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슬기롭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 기분도 그렇게 상하지 않고 상대방 기분도 상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해가면서 의사소통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채워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